공부라는 건 그거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느냐? 자기 실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 자기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 자기 실수, 이거 공부와 자기 행하는 것이 이렇게 공부 들은 법문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빨리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 메타인지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이걸 공부에 딱 접목시켜 보면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하려는 사람은 관심이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보는 그쪽으로 모아져야 돼요. 밖으로 향하면은 그게 다 이렇게 새 나가는 거니까. 자기를 보는 거지 남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문은 사실은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하지 많이 듣는 것보다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해. 제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내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냥 어떤 법문 기준을 갖고 그 잣대를 삼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어라는 그게 있으면 한 물건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럼 진짜 아무것도 없으려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여기. 근데 잘 보면 있죠.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있잖아요. 그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부에 좋은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아무것도 진정으로 없으면 그 공부가 밝아질 수밖에 없죠. 진짜.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밝지가 않아.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의 장애는 100% 생각에 가로막힌 장애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나는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공부가 안 되지? 그럼 뭐가 갖춘 게 있는 거야. 자기가 지금 그걸 못 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걸 유명한 선사들 선문답 있잖아. 조주. 엄양존자가 조주한테 와서 한 물건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잖아.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양존자는 한 물건도 없다라는 그 물건을 들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을 들고 있는 거야. 한 물건도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라는 그 물건을 들고 있고 모든 게 하나야 라는 그 물건을 들고 있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물건을 들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그 물건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알면은 진짜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볼 수 있느냐. 근데 진짜 없으면요. 이게 무슨 이 부처님의 말씀이 자기 현실이 돼요. 진짜 없으면 한 물건도 없으면. 근데 그 한 물건이라는 거를 이제 선에선 한 물건 얘기하는데 여기 그 경전이나 이런 그 언어로 얘기하면은 무아다. 아공법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공법공이라는 거는 나도 없고 법도 없다. 법이라는 거는 모든 거예요. 그냥 그럼 법이라는 말이 되게 좀 받아들이기가 무슨 뜻인가 하는데 이제 그거 있잖아요. 법 그러면 죽비도 법이야. 어떤 것. 법공이라는 죽비도 공하다 이거야. 법공이에요 사실은. 아공도 아라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세계는 이 모든 드러나는 그 모양들이 공하다는 거예요. 법공. 아공도 법공에 들어가죠. 왜? 나라는 것이잖아. 나라는 어떤 생각이잖아. 그게 법공이라. 법공. 법이 색이면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즉 공이라는 거예요. 법공의 세계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잘 봐요. 그 말 하나만 갖고도 공부가 됩니다. 법공이거든. 법공. 그러면 색공, 색즉 공이라는 얘기예요. 색이라는 건 우리가 모양으로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죽비, 뭐 책, 아니면은 뭐 법문, 뭐 아니면 마이크 깨달음, 뭐 시계, 하늘, 땅, 나, 뭐 너, 이게 분별이 되죠. 아니면은 뭐 감정적인 분별도 마찬가지고, 또 느낌도 마찬가지고, 그게 즉 공, 그게 실상인데, 우리가 그 말은 알겠는데 나는 아닌데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왜? 그 모든 분별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무명이라고 하죠. 어둡기 때문에 그게 자기 현실이 아닌 거예요. 왜 제법이 공하다 하나, 그러니까 제법 무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무아라는 건 공이거든. 모든 것에 나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자성이 없다. 제법 무자성, 제법 무아. 모든 것, 모든 법 공. 왜?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고 일심, 그 일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색, 즉 공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밝지 않은 사람은 이게 마음의 일이라는 걸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알겠는데 뭐가 있어? 이게 마음의 일이라는 걸 자기가 이게 철저하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는 부처님이 이 정도밖에 얘기 안 해.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 아공, 법공. 그게 현실이다. 그럼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 그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안내하기 위한 말,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게 마음의 일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마음의 일이야. 스스로 보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때 생각인데. 근데 결국은 모든 게 마음의 일이야. 라는 그것도 마음의 일이야. 이렇게 들어가야지 한 물건도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좀 더 깊이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고 세밀한 부분이죠. 모든 게 마음의 일이야. 이것도 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의 일이야 하는 거랑 지금 저 하늘이 파란 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다 근본은 하나잖아. 모든 게 마음의 일이야를 따로 둘 이유가 없죠. 그것도 생각인데 다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이 마음자리가 딱 자각이 되고 모든 게 이 일이야라는 끊임없이 남김없이 확인하는 게 그게 중생제도인 거예요. 그게 공부인 거예요. 끊임없이. 끝장을 내야 돼. 끝장을 안 내니까 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좀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좀 집요한 면도 있어야 돼요. 끝장을 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분별심이 요동을 쳐요. 그게 이상하거든. 그거 끝장내게 죽여줘야 돼. 그 분별심을. 중생, 좀비야. 생각이 좀 그런 거 있어요. 왜냐면 그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 제주도의 그 자생력이 되게 센 잡초들 있잖아.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뭐, 제주도에 사시는 그 엄마들의 주 일과가 뭔지 아세요? 나도 이제 떠오르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텃밭에 나가고 안 계셔. 매일 하는 게 잡초 뽑는 거거든요. 검지거의 전쟁. 옛날. 뽑아서 나오고. 근데 왜 나오는지 아세요? 뿌리를 다 안 뽑아. 뿌리를 안 캐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뿌리까지 다 뽑아내버려야 되거든. 씨를 말려야 돼. 씨를 말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별의 씨를 말려야 돼. 이게 되게 농사 짓는 분들은 훅 그게 다가오겠어요. 뭔가 갖고, 그러니까 씨를 말려야 돼요. 그 필경공이 그거예요. 씨를 말려라. 분별의 씨를 말려버려라. 근데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게 시간이 지나서 우수 일어나는 거, 분별이. 그리고 막 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게, 이 입법이
구조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법인 거예요. 불이법이 아니에요. 씨를 말려야 불이법이야. 씨를 덜 말렸기 때문에 이법의 상태에 빠져 있으면 그것만 의식 상태가 여전히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냐면 끝까지 씨를 말려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공부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법의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원성의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씨를 말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사이즈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종류도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요만한 씨앗이 하나 남아있든 이따만한 씨앗이 헤아릴 수 없이 남아있든 다 이원성이에요. 그 이원성의 구조를 그 부서뜨리기 위해서 끝끝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한 물건도 없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사실은 어떤 우리가 그 공부 의식의 변화의 차원, 깨달음이 지혜가 열리는 차원에서 보면은 문득 체험하더라도 이 자리가 드러나더라도 뭔가가 나머지가 있으면 그건 부처는 아니야. 중생심이야. 그러니까 이원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태는 뭐냐면 이게 아닌 게 있으면요. 이게 뭔가 어떤 것인 것처럼 느껴져서 어떤 것인 것처럼 자기한테 잡히고 어떤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의식이 그렇거든요. 의식이 연기적으로 일어난다 했죠. A는 왜 A가 되느냐? A 아닌 게 있기 때문에 A가 있는 것처럼 드러나면 이게 있는데 이게 아닌 게 있으면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직 이게 확 그 이원성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러니까 부처가 아니야. 이게 중생심의 의식 구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내 완전히 끊어져야 돼.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야 돼, 진짜. 너무 임팩트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닌 뭐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공부가 조금 더 이제 오래 하고 쉬어지니까 많이 편안해졌어요. 살만해요.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 좋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갖고 있던 분별들이 이렇게 거기서 깨어나면서 편안해지는데 그게 공부를 증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남김없이 제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그게 그러니까 편안해진 게 부처의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남김없이 깨어나면 편안하죠. 당연히. 뭐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어, 우리가. 그래서 공부할 때, 내가 공부가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변화된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가만히 보면 뭔가 자기가 그 근거를 대고 있어. 조금 더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이런 걸 갖고. 공부의 맛을 보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거를 갖고 공부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뭐가 있는다면.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문득 이게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딱 이게 와닿아가지고 이 자리가 드러나는 거는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자리를 문득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철학적인 설명들 있잖아요. 18개라더니 이렇게 근경식이 어우러져 세상이 펼쳐진다느니 할 때 자기 공부가 깊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소화가 안 되는데 우리가 근, 경, 식 이 18개를 3개라고 하거든요. 불교 철학에서. 이렇게 이게 어우러진 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사물이 있고 사물을 비추는 자리가 있고 보는 행위가 있어. 이게 바로 이게 안개. 눈으로 드러나는 세계. 귀도 그런 식이고 냄새도 그런 식이고 맛도 그런 식이고
피부로 드러나는 것도 그런 식이고, 뭐 의식도 그런 식이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눈에 사물이 비춰지는 이 근이 있고, 귀로 드러나는 이 근이 있고, 이 근본 바탕이 있고, 뭐 의식이 드러나는 이 근본 바탕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이해고 육근은 하나예요. 육근 이거야. 그냥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거를 설명하니까 6개의 근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한 바탕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물이 드러나는 이 바탕이나 소리가 드러나는 이 바탕이나 그다음에 의식이 일어나는 이 바탕이나 냄새가 드러나는 이 바탕이나 다 하나의 그거에 일심이에요. 일심. 분석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설명하니까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원래 하나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18개가 없어요. 그냥 이것일 뿐이야. 이 경험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를 생각으로 자꾸 설명하니까 쪼개지는 거지. 그냥 이것일 뿐인 거지. 여기 아무것도 이것이 일어나는 소리가 드러나는 여기나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나 사물이 드러나는 여기나 이게 똑같은 이 하나다. 지금 이 경험이잖아요. 근데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게 세상이 근경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딱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공부할 때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설명은 이쪽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의 말이라고 해야 돼. 여기엔 그런 게 없어. 여기엔 근경식이 없어요. 18개가 여기는 없어요. 그냥 그거 만약에 그거 있다면 한 물건이잖아. 뭐가 있는 거거든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도 그 생각에 휩싸여서 살아왔던 그런 세월이 이렇게 깊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자기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불교의 뜻이 있어서 공부해온 사람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로 정리된 사람은 그 이해를 놓아버리기가 어려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근데 잘 보십시오. 자기 경험을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말하자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실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계는 18개로 구성되어 있어. 이루어져 있어. 이 생각이에요. 생각이잖아.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그 모든 이 과정에서 안내된 그 말이 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게 다 망상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84,000 법문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 과정에 그 주워 들은 말이 이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도 없어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것뿐이다 할 때는 이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걸 이것뿐이라고 하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걸 이것뿐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이 있는 줄 알면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뭐가 있냐? 근데 저절로 이거 묘하긴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진짜 요지경 속인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다 일어나. 그렇죠? 다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알고 5만 가지 상상을 다 하고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삶의 그 모든 경험들이 다 이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진짜.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뭐가 대단한 게 아니야. 다 있는데, 모든 게 다 있고, 내가 있는 것처럼 경험하고 사는데, 본래 아무것도 없네. 한 물건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가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 가도. 간 바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와도 온 바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해도 말한 바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각해도 생각이 없고.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